안녕하세요. 위기상담 이제 두 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단기 위기상담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위기상담은 대체적으로 단기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긴급하게 또 급박하게 일어나는 위기 문제를 장기적으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기 위기 상담, 단기 상담이 오늘날 많이 유용하긴 한데 위기 문제는 특별히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위기가 그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후유증을 많이 남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속히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목표로 일단은 보고 접근을 해야 하겠죠. 단기 위기 상담의 몇 가지 목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지적이고 공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1차적이고 상담의 기본이겠죠. 정서적인 정화작용을 통해서 억압된 감정을 풀고 또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 긴장,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를 가능한 풀 수 있도록 안정을 주고 공감을 해주고 반영을 해주고 지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감정과 긴장이 풀어지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특이한 결단을 하는 일이나 구체적인 문제를 직접적이고 책임성 있게 처리하도록 돕는다. 특이한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은 상담자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고 비정상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 있어서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에 돌아왔을 때 가능한 그런 결단을 하도록 돕고 또 구체적인 문제를 직접적이고 스스로 책임감을 있게 더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상담자의 중요한 과제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잠재적인 적응 능력을 이용하고 발휘하도록 돕는다.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능력을 잘 이용해서 최대한 내담자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현실적인 결정, 어떤 판단,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힘을 발휘하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객관적인 관찰을 함으로써 자기 상황에 관해 더 넓고 건설적인 견해를 갖도록 돕는다. 점점 정상의 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직면하고 대처하도록 도움으로써 훗날에는 눈덩이처럼 쌓이게 될 태보적이고 병적인 요소를 미리 없애준다. 결단하는 것이 어렵고 또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단기 위기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면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갈수록 그야말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잘 결정해서 좋은 결단을 하면 내일부터 오히려 더 가볍게 또 긍정적인 차원에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만약에 내담자가 두려워서 불안해서 결정을 못하고 자꾸 미루고 퇴보하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또 병리적인 문제로 그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기억하면서 결단을 바르게 하도록 돕고 결정을 한 이후에는 과감하게 자기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상담자가 해야 할
중요한 단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도록 또 개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처 방법을 자꾸 생각해내고 발전해 나가도록 돕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대처 방법이 개발된 후에는 가장 자신 있는 활동 계획을 선정하고 그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돕는다. 대처 방법이 이제 혼자 스스로는 어렵겠지만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도움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하나하나 이제 대처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이고 회복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하나씩 돕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유용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제안을 해가면서 지도한다. 이런 것들은 상담 중이나 상담이 끝난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될 수가 있다. 상담자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또 위기를 만난 내담자도 사용을 통해서 더 나은 복지, 더 나은 어떤 성장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횟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자립심과 독립심 능력을 촉진하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상담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상담이 끝나면 스스로 일어서야 되고 이런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혼자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향해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 번째로 내담자가 다음 상담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수용적인 관계를 잘 수용해야 된다,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12번째로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 있지 않나를 확인하고 그의 의료, 정신의학 다른 특수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다른 의료적인 도움 또는 정신의학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가. 심리적으로 아직도 큰 불안, 두려움이 남아있는 건 아닌가. 불면증이라든지 불안장애의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명이 되면 전문가에게 계속해서 위촉하면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위기 상담의 과정을 보면 위기 상담은 단기적인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부득이해야 할 경우도 생기겠지만 위기 문제이기 때문에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의의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절망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단기적인 과정에서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고 내담자의 감정을 잘 반영해야 되겠다. 내담자의 감정이 무엇인가? 불안인가? 두려움인가? 슬픔인가? 또는 긴장과 초조 속에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내담자는 안정을 시키고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라앉도록 정상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영역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차분하게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 영역에 빨리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한다. 상담자가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거나 불안정하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죠. 큰 문제일수록 어려운 문제일수록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안정을 가지고 침착하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를 평가하도록 돕는다.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직장인 언제 가고 학교는 또 언제 갈 수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고, 또 관계는 어떻고, 부모와의 관계, 가족 관계들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자신의 진로와 앞에 일어날 그런 당장의 일과 또 먼 훗날의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쭉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담자가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해서 도울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내담자가 성장할 수 있는, 또 바르게 판단해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겠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많은 정보가 있지만 내담자, 위기를 만난 내담자에게 당장 필요한 그런 정보들, 꼭 필요한 정보들, 정보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내담자에게 꼭 지금 현재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찾아서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죠. 목표가 될 수 있는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내담자의 주된 갈등과 문제의 결단에 집중한다.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이것도 상담자의 큰 책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담자에게 어떤 것이 분명한 목표가 되고 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현재 어려움을 만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혼돈을 주는 것인가? 내담자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뚜렷한 대안과 해결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위기 상담자로서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째로 당사자로 하여금 다음 단계를 결정하고 결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돕는다.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하며 나가는 것이죠. 긴장과 갈등, 또 불안에서 점차 회복되면서 책임감도 많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도 더 많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자꾸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결단을 못하고 불안과 긴장, 어려움 속에 있을수록 사람은 퇴보하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 감정을 되찾고 정상 기능 안에서 자기와 자신감을 회복할 때에 무엇이든지 행동과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7번째로 필요하면 실제적인 지도를 한다. 필요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원래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단하도록 자유권을 많이 부여해야 되겠지만 위기 상담 같은 데서는 결단을 잘 못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작은 것 하나하나 이렇게 시도를 해나가면서 성공을 맛보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을 문을 열어두어서 내담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정서적인 지지와 감화를 준다. 이것은 내담자가 충분히 신뢰하고 감동을 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이겠죠. 9번째로 만일 단기 상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장기 상담으로 옮긴다. 한 5번, 10번 정도의 상담에서 큰 효과가 없고 계속해서 불안과 또 위기의식과 긴장, 또 두려움을 많이 갖고 단기간에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면 장기적인 그런 상담으로 옮겨가는 것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내담자도 있겠지만 또 심리적으로 박약하고 연약하고 위기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장기 상담으로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상담의 마지막 파트이기도 한데요. ABCD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렌 존스가 개발한 ABCD 모델을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4가지 단계로 와렌 존스는 ABCD 모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만한 대인관계,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신뢰와 보살핌의 그런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신뢰와 보살핌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신뢰와 보살핌의 관계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도록 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문제의 요약, 핵심적인 부분을 잘 정리하는 그런 단계. 문제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장을 지배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개발한다. 행동 계획으로 나가는 이런 A, B, C, D 관계, 문제 정리, 어떤 행동, 또 계획 이렇게 이제 와렌 존슨은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강의를 잘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